저는 30대 후반으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는 취업 준비 중에 만나서 어려운 취업 준비생 시절에 서로 정보도 많이 주고받고 힘든 시절에 위로도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것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하면서 애를 많이 썼지만 남편 역시 제대로 된 직장 구해 번듯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한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고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반듯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에서의 평판도 훌륭한 편입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 싫은 소리 못하는 모질지 못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다정하고 세심한 편이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편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이렇게 마음씨 고운 짝 만나서 사는 건 고마워할 일이라며 사위를 자식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장인 장모님의 사랑까지 듬뿍 받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사랑받는 자식으로 크지는 못했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제법 윤택한 편이었습니다. 눈이 돌아갈 만한 어마어마한 부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사업이 큰 부침 없이 수십 년을 원만하게 이어져 와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어려울 만한 집안은 전혀 아니었고요. 조금은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시어머니 될 뿐보다 시아버지를 먼저 소개받았어요. 좀처럼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긴장하고 나갔던 것이 시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아가씨한테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게 많아요. 우리 주성이가 좀처럼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녀석이 아닌데 요새 아가씨 덕에 이 녀석 웃는 낯도 보게 되고 내가 아가씨한테 참 고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는 아니었지만 저도 남편도 당연하게 서로를 평생의 짝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이어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해서 나갔더니 자식 버린 제 앞에서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어 고맙다며 머리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께 크게 애정을 받지 못했거든. 아버지께서는 사업하신다고 항상 바쁘시니까 자식들 교육에 어머니만큼 신경을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집안에서 항상 기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 속상하신 것 같더라고. 적지 않은 시간 이 사람과 만나오면서 우연이라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 편치 않아 한다는 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모친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표현할 만큼 외로운 자식으로 자라온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굳이 어머니 아니고 아버지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준 사정이 뒤늦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스스로도 힘든 모양이었던지 제 눈치를 보는 그 사람이 가여웠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변 지인 모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한테 저런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복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사람에게 자기 배로 품어 낳아준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두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남편의 형님은 장남이었는데 손이 귀한 집안이라 자손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의 5대 독자로 태어난 장남이었으니 옛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귀한 대접받으며 자랐을 거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아들로 태어났고 어디서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 남편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자라올 만큼 차별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과 딸이라며 차별받으면서 키우는 가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인 제가 앞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여자로서 이래저래 겪게 될 어려움도 있고 결혼해서도 애 먹을 만한 일이 없지 않으니 오히려 더 키울 때 귀하게 키워야 한다며 오빠나 남동생보다 제게 당연하게 더 좋은 것 해주시곤 하던 부모님이셨어요. 오빠나 남동생이 장난처럼 우리 집 제일 귀한 자식은 저라면서 놀리기는 했어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 가족들 모두 모르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오빠 역시 여동생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늘 뒤에서 걱정하고 챙겨주었고 남동생 역시 장난기는 많았지만 누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서는 든든한 녀석이었습니다. 저희 시가만큼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친정도 부모님 두 분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자식들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부모님 사이도 좋으셨고요. 형제들 간에도 이만하면 우애 깊고 사이좋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옛날처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서 자식 줄줄이 낳아놓고도 장남한테만 기대서 살아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 넉넉해서 자식 둘 해주고 싶은 거 원 없이 해줄 수 있다는 형편인데도 그렇게 장남만 챙기느라 막내 아들 속이 다 곰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진짜 그 집 사람들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시조부모님도 그렇게까지 장남만 차별하지는 않으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모친 되는 사람이 아들 겨우 둘 있는 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편애를 하니 어린 막내 손자가 짠한 마음에 조부모님이 더 신경을 써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장남 명문고 명문대 보내야 한다며 둘째 아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바람에 학창시절은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고요. 아주버니와 겨우 2살 터울인 남편이니 남편 역시 공부 뒷바라지 중요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형이 받는 대접에 반의 반도 받지 못한 가여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말 잘 듣고 착한 자식이었어요. 모친이 제게 애정을 내어주지 않아도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그 어린아이가 죄도 없는 스스로를 탓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남편이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한 것은 타고난 성실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형만 바라보는 모친에게 조금이나마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던 어린아이의 처절한 노력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아들 상처 줘가며 큰아들만 챙긴 시어머니가 장남 번듯하게 키우는 데 성공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애초에 공부머리가 있는 편도 아니었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만큼 끈기가 있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천성이 저희 남편하고는 다른 점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장남이라고 모친의 극진한 대접 받아오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라온 아주버니였어요. 공부에 소홀하거나 다른 학우들에게 있는 집 자식이라고 거만하게 함부로 굴더라도 그렇게 모친이 자기를 싸고 돌면서 먼저 나서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수습하고 드는데 잘못을 하고도 인정을 하거나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귀한 장남이
그릇된 모친의 애정으로 비뚤게 자라는 걸 보면서 부친이나 조부모가 크게 꾸짖어도 왜 애를 잡느냐며 모친이 눈을 까디짓고 달려드는데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귀한 자식 잘 되라고 한 행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자식을 키운 시어머니 본인이 장남 앞길을 막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항상 자기 혼자 좋은 것만 받고 모친 사랑 독차지해도 착한 동생한테 미안한 줄도 몰랐던 아주버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에게도 특히나 제 남편에게도 그리 좋은 부모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싼 과외 선생 붙이고 온갖 사교육에 돈 펑펑 쓰면서 장남 잘 키우겠다고 아등바등 애를 썼어도 그것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나 소용이 있는 일 아니었겠어요? 고등학교는 간신히 턱걸이로 인문대 고등학교 입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처음부터 언감생심 아주버니에게 명문대학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해도 간신히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을. 반에서도 늘 성적 하위권에 머물렀던 아주버니 같은 사람한테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쓴다 해도 될 일이 아니었죠. 정작 주변에서 똘똘하고 공부 잘하기로 소문이 났던 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교육이라고는 구경도 해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이해는 가지 않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신경 써주지 않아도 온갖 과외 붙여서 공부시키는 형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수두룩하게 받아오는 막내 아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얄밉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던 시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막내 아들도 필요로 하는 공부하는데 아낄 생각이 없으셨겠죠. 하지만 가뜩이나 공부 못하는 형 때문에 모친 속이 뒤집어질수록 자기를 보는 눈이 더더욱 곱지 않는데 그 어린 것이 모친 눈치가 보여 과외 선생 구해줄까 물어보는 아버지 제안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런 속사정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첫 만남에서부터 시아버지께서 왜 저를 그리 따뜻하게 반겨주며 진심으로 고마워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을 막내 아들이 집에서는 제대로 기저차 펴지 못하고 제 모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그런 사람 숨통을 틔워주었으니 아버지로서 제게 고마우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냥 시아버지가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찌 되었든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부모님이신데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셨다고 한들 아이들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장성해서 독립할 때까지 일을 그 지경으로 두고만 보셨나 싶어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 그런 아버지라도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어서 넉넉한 집안에서까지 자라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어린 시절이 더욱더 비참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또 마냥 원망만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부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만을 고대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저희 결혼하는 모습까지는 보지는 못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발병한 암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시던 사업 정리하는 곳조차 버거울 정도로 남은 시간이 짧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처음 배웠을 때보다 반쪽으로 여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끝까지 남편을 부탁하셨어요. 아가, 내 너한테 너무 큰 짐을 남겨두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우리 주성이 잘 부탁한다. 간절한 시아버지 부탁이 아니더라도 남편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무조건적인 그 사람 편이 되어줄 결심을 한 저였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넘치는 사람이 모친 하나 잘못 만나
상처가 많았을 지난 시간들 다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넘치게 사랑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참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지만 제 마음도 결코 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가깝고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이미 아주버니는 성혼을 한 상태였고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었는데 아주버니랑 만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하고 먼저 만나서 직접 고른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님은 친정이 당시 시가만큼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도 시어머니와 지인끼리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애교도 많고 시어머니 비위도 잘 맞추어 환심을 산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저들끼리 이미 엄마 우리 딸 해가며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작 당신 친아들은 평생을 그리 외롭게 해놓고는 둘이 그런 꼴을 보니 솔직히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애정이 없는데 어디 막내 며느리감이라고 그리 예쁘게 보셨겠어요? 이것저것 집안 조건이며 트집이나 잡으려고 들지 딱히 반기지 않는 태도에 별 기대 없이 나갔어도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몰라도 저를 홀대하는 건 참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평생 제 모친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표정을 싹 굳혔습니다. 뒤늦게 평소와는 다른 아들 태도에 슬쩍 제 눈치를 보는데 정말이지 결혼으로 엮이지 않았으면 평생 곁에 둘 만한 위인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라고 해도 되지. 동서도 공무원이라 결혼자금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와중에도 형님은 처음 저 보는 자리에서부터 돈 관련으로 아주 철저하게 입막음을 하더군요. 너나 네 서방이나 알아서 먹고 살 만큼 버니 시가재산에는 눈독 들이지 말고 알아서들 해라. 한마디로 그 뜻이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주제넘게 나서며 저런 소리를 하는데도 꾸짖기는커녕 당연한 소리라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참 환상의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터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업 정리할 때 어떻게든 그거 물려주려고 얼마나 나를 경계하시든지 어릴 적부터 형껏 탐낸 적도 없는데도 집안 재산은 당연히 부모 재산 모실 장남 몫이라고 항상 목을 박으셨는데 바란 적도 없는데 아버지 회사는 당연히 형을 이을 거라며 너는 딴 생각 말고 다니는 회사 성실히 다닐 생각만 하라고 하시더라고. 이미 예전부터 집안 재산 죄다 장남 물려줄 거라며 그 어린 것 앞에서 어미라는 것이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떠들어댔다는 이야기는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저런 소리 덤덤히 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시가 식구들 전부 다 싫고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 질린다 싶었습니다. 형님이 나서서 저렇게 벌써부터 시가 유산 다 자기 것이라도 된 것처럼 설치고 드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새 며느리인 저 똑똑히 들으라고 그런 거였겠죠? 더러워서 진짜. 저도 그 집안에 바라는 거 없었어요.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어서. 시모 앞에서 알랑거리며 비에 맞추지 않으면 믿을 구석도 없는 형님도 아니고 나나 내 남편이나 직장 잘 다니며 내 앞가림 잘하는데 뭐가 아쉬워 그 집 콩고물 기대하며 설설 기겠어요? 그래서 시가에도 절대로 저자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저희 친정 따스한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집 분위기를 미안해하며 자기는 몰라도 절대로 나까지 굽혀줄 필요 없다며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모자라 이런 집안에 시집오게 한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당신까지 참고 살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모자란 거 하나 없는 사람을 스스로 모자란 취급하게 만든 시가 식구들과
저도 딱히 잘 지낼 생각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쪽에서 아무 욕심이 없는데도 지레 시아버지 회사 빼앗길까 진상을 떨던 시모와 형님네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아버지 회사 아주버님이 가져가는 일도 없었어요.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겨우겨우 학교 졸업이나 하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걸 보다 못해서 시아버지가 가게 자리 하나 내주어 그걸로 먹고 살던 형님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번듯한 걸 해주어야지 주장했으나 그렇게 큰아들만 싸고 돌았어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아내 말을 단칼에 자른 시아버지였습니다. 회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죽을 날 받아놓고 모자란 큰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나는 꼴을 보고도 큰아들 회사 물려달라고 징징거리는 시모한테 결국 우라통을 터뜨리고만 시아버지였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 주성이면 또 몰라도 진성이 저놈은 절대로 사업할 제목이 아니야. 그나마 있는 재산 까먹지 않고 평탄하게 살고 싶으면 지금 내준 그 가게 그거나 잘 지킬 생각하라고 해. 그나마 집안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결단을 내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원망을 쏟아내는 시어머니였으나 저는 시아버지께서 100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게라는 것도 장부 하나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직접 운영을 못하고 시아버지 인맥으로 고용한 월급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 가게도 진작 날려먹었을지 모를 일이죠. 아주버님도 아주버님이지만 생활력 없기로는 형님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날 추워지니까 벌써 붕어빵이 나왔네요. 이거 우리 어머님 좋아하시잖아. 아이고, 역시나 생각하는 건 우리 장남이랑 큰애 너밖에 없다. 그렇게 몇천 원 하지도 않은 주전부리 한 봉지 가져와서는 오만 알랑방기 다 끼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네한테 쏟아부은 돈과 애정이 얼마인데 고작 그걸 받고는 세상 귀한 보배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보란듯이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는 웃기지도 않았고요. 저 얼마 안 되는 생색으로 월에 제 용돈만 수백을 타가는 형님이었습니다. 그 집단에는 10,000원 한 장 안 들이고 자존심 내려놓으면 돈이 몇 배씩 떨어지는데 수지 맞는 장사라 생각했겠지만요. 보란듯이 그들 사이를 과시했지만 당연히 부러운 마음은 쌀알 한 털만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시어머니 사랑받길 원했겠으며 쥐들끼리 좋아서 둘째 며느리 대놓고 차별해봤자 뭐 어쩔 거라고 싶었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쓰고 제 모친에게 살고 있는 집부터 혼수에 세차까지 타낸 형님네랑 고가운 막내 아들네 한 푼이라도 빼앗길까 싶어 욕심만 가득해 아들 결혼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데 처지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저들 하는 짓은 눈꼴이 쉬었으나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하나 없는 것만큼은 차라리 잘했다 싶었어요. 어차피 잘할 생각도 없는데 눈치 볼 이유도 없으니 거리낄 것 없었습니다.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했어도 돈독하게 지낼 생각은 애초에 없기도 했고요. 저들끼리만 혹여 우리 부부가 시가 재산에 탐이라도 낼까 싶어 전전긍긍했지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모자란 저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충분히 자력으로 저희 인생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 아쉽지 않았습니다. 어째 나이가 들수록 유해지기는커녕 더해지시냐. 내가 참 당신 볼라치 없다. 정작 당사자인 저는 저들 저러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부족한 제 형님 꼴 보일 때나 저렇게 사람 하나 두고 고부간에 보란듯이 사이를 과시할 때마다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신경 쓰일지 몰라도 난 애초에 당신 어머니 별로 신경 안 쓰여. 그럴 거 없어. 남편을 위로하려 말하기는 했어도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평생 어미라고 잘해준 거 하나 없어도
어머니 정이 그리워 반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착한 아들로만 살았던 아들 보고 주제도 모르고 정말 자기 잘나 그러는 줄 알고 살던 시모였습니다. 당연히 그 옆에 딸려올 며느리도 그 취급해도 당신 앞에 설설길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냉담하게 자기 인생 잘 사는 제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걸 아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며느리나 결혼 전과는 달리 제 아내 자기처럼 대하면 표정이 얼음장같이 변하는 막내 아들 눈치를 이제야 와서 보기 시작한 시모였습니다. 형님네와도 시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굳이 따로 교류하지 않았고요. 시모 딴에 고르고 골라 제 비위 잘 맞추고 장남 내조 잘할 것 같은 큰 며느리 얻었다지만 노력 없이 거저먹는 거 당연한 줄 아는 꼴로 봐서는 제 눈에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부창부수였습니다. 남편은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서도 질긴 혈연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외면할 수 없었겠으나 저는 시모는 물론 나머지 시가 식구들까지 누구 하나 정한 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놀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눈물 콧물 줄줄 빼며 다들 들으라는 듯 요란하게 등장하는 형님은 시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 호들갑스러운 연극을 그만두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신 분이었기에 저희 부부도 많이 놀랐어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혼수 상태였어요. 계속 이렇게 의식이 없으시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고 깨어나신 건 좀 지켜보죠. 병원에서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시어머니의 앞날을 장담해주지 않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형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단박에 형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저희 부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간 시어머니 앞에서 알랑방기 비위는 맞췄어도 그게 진짜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저희 부부 둘 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한들 설마 아니 시어머니 쓰러지자마자 유산에 눈독을 들일 줄이야. 그 옆에 늘 그렇듯 멍청한 표정으로 뚱하니 제 마누라 방패 삼아 서 있는 아주버니 역시 제 모친의 생사는 그리 중요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의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니 지켜봅시다. 의사의 말에 실망한 형님 기색을 읽은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이제 당장 남은 문제는 혼수 상태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벌써부터 자기들이 간병 떠안을까 싶어 눈물 찍어내며 꼴값을 떨고 있는 형님이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나 봐. 저렇게 힘없이 쓰러져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못 견디겠어. 쇼를 하고 있어요. 저들 마음이 비단결 같아 차마 아프신 모친 못 돌보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믿어줄 거라고 하는 건지 가짠타는 눈빛으로 그들 보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나 이 사람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평소에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형수님을 얼마나 지극히 생각하셨겠습니까? 그 깊은 애정을 생각하면 형수님이 어머니 곁을 지키시는 게 맞죠. 어머 도련님, 서운해요. 저희만 자식인가요? 어머님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가식이 넘쳐 흐르는 꼴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얼른 심어 죽어서 유산이나 받았으면 쉽지. 옆에 저것들 붙여두었다가는 도리어 산소호흡기라도 떼는 것 아닌가. 지나친 생각인가 싶으면서도 아주 근거 없는 생각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와중에 저 대신 사랑을 독차지한 큰아들 내외가
저 따위로 나오는 꼴을 보고 있는 남편 얼굴이 너무 괴로워 보여서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 그럴래? 역시 동서가 참 효부다. 어머님도 깨어나셔서 동서 효심을 아시면 섭섭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어? 그따위 거 바란 적도 없지만 우리가 외면해도 저것들이 병관하려 들 리도 없거니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고생을 해? 돈이 없는 양반도 아니고 사람 써도 될 일을. 그리고 어머니 덕은 형님 내서 다 봤는데 왜 고생은 당신이 또 하나? 저들 신나게 병실 나가자마자 제 걱정에 화를 내는 남편이었어요. 내가 어머니 좋아 그러겠어? 사람은 당연히 쓸 거야.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들여다보기는 봐야지. 여보, 그래도 당신 너무 힘들 텐데.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이렇게 안 하면 당신 나중에 후회 남을까 싶어 나선 거야. 어머님이 아니라 내 남편 좋으라고 한 소리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며 미안하고 또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대로 시어머니가 깨어나실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 남편 마음 다치는 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저희 부부 시어머니 간병하는 동안 형님네 부부는 시어머니 간병도 거의 안 왔어요. 쓰러진 초반에나 혹시나 깨어날까 싶어 들렀어도 차도가 없는 걸 확인하자 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물게 저한테 전화나 해서 눈물 짜는 소리를 했으나 입에 발린 진심도 없는 개소리 듣기 싫어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도 않았고요. 아이고 또 부부가 시어머니 병간호 가나 보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어쩌나.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 일인데 당연한 거죠 뭐. 요새 직접 병간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신랑 장가 참 잘 갔네. 그럼요 어르신. 제가 잘 해야죠. 정 많은 남편 성격 덕에 요새 같은 세상에서도 이웃들과 정겹게 교류하는 저희 부부였어요. 저희 사정 대강 아시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모 간병 가는 저희를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보듯 하시는데 정작 제 진심은 그렇지가 않으니 좀 찔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간병인 분 개인 사정을 보시는 주말에는 남편과 종일 병원에서 보냈으니 시모에 대한 유감은 둘째로 치더라도 소홀히 대했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오셨어요? 저번에 주신 간식 정말 잘 먹었어요. 저도 일하지만 일하면서 간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세요. 간병이 1년 가까이 되어가니 의료진 분들과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 간식 자주 가져다 드렸더니 더 잘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워낙 형님네 인상이 최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희 부부를 더 좋게 봐주신 것 같기도 했고요. 시모 쓰러지신 초반에 시모 들여다보러 와서는 의료진들 들들 볶는 형님네였어요. 정말 저렇게 미동도 않는데 깨어날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저렇게 마냥 누워있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는 둥 심지어 얼마나 누워있으면 사망 처리가 가능한 거냐. 노인네 빨리 가라는 진심을 숨기지도 않고 묻는 말에 경악을 한 의료진들이었어요. 저희 앞이니 말을 조심하기는 해도 남보다 못한 자식 새끼라고 아주 단단히 찍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둘째네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니 저라도 그렇게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간병을 하면서도 솔직히 저희 부부도 이대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간병하던 중에 파르르 시어머니 눈꺼풀이 들리는 걸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급히 의료진이 총출동하는 와중에도 믿기지가 않아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저 주성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 저 보이세요? 진성? 우리 진성이. 와중에도 큰아들을 찾는 걸 보니 어디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 역시 오래 누워있어 기력은 떨어졌어도 인지 능력은 정상이니 금방 회복되실 거라 했습니다. 엄마, 어머나, 우리 어머니. 반년 넘게 완전히 발길을 끊었던 것들이 병실 문 열면서부터 오열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가증스러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진성아. 고생은 저랑 막내 아들이 다 했는데도 눈에 장난밖에 안 보여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심어보는 제 기분도 씁쓸한데 제 남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저 그 사람 손을 꽉 잡아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것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바쁜데 도련님이랑 동서는 얼른 가서 출근 준비해요. 어머님은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그간 저희가 간병한 공로까지 쏙 빼먹을 심산인 형님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차라리 이제 편치도 않은 심호 떠안을 필요 없다 생각하니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리고 좀 괜찮나 싶어 형님한테 전화를 해도 바쁘다면 자꾸 끊으려 들고 남편이랑 문병 가게 때도 바쁜데 그럴 거 없다며 허둥대는 형님네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저희 부부 한계에 있으니 혹여나 시모가 저희한테 넘어오기라도 할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꼴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안 변한다 해도 죽다 살아난 사람인데 게다가 그 좋아 죽던 큰아들네가 외면한 1년간 병을 묵묵히 해준 막내 아들 부부인데 이만하면 저는 몰라도 남편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원해 곧장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 부부 불러낸 시모 입에서 단박에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보니 이렇게 대책 없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서더구나. 진작 유산 정리를 해놨어야 했는데 내가 급박하게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진성이 얘가 나 죽고 이 모진 세상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든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란 적도 없지만 자기 살려놓은 사람이 누구인데 끝까지 막내 아들 그 고생을 외면하고 제 큰아들한테 눈먼 꼴이라니. 제가 남편이라도 못 버틸 것 같아 돌아보니 충격에 남편이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깨어나고 저희 부부 안중에도 없다 겨우 찾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 유산 형네 다 주겠으니 니들은 꿈도 꾸지 마라 그 소리 하려고 부르셨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니놈 싹이 보여 그렇게 찬란했는데도 기어이 형 것에 욕심을 부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유산 바란 적 없어요. 아무리 장남이 좋아도 그렇지. 그 사람이 그건 어머니 간병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는 기억도 없는 일을 뭘 그렇게 생색이야? 겨이 망발을 내뱉은 제 모친을 본 제 남편이 결국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머니 간병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부모 노릇 한 번을 안 했어도 제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 될까봐 직장 다니면서도 어머니 간병을 한 사람이에요. 당신 쓰러지고 유산 욕심만 부리면서 병실 코빼기도 안 나타나는 큰아들 내외 대신 어머니 살려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집에 시집와 며느리라는 것이 그 정도도 안 해? 자식 새끼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 해놓고 어디 부모 앞에서 생색을 내? 천박하게 짝이 없는 소리에 그만 할 말을 잃은 저희 부부였어요. 이래서 자식 새끼 아무리 키워봤자 장난만 못한 거야. 목숨 걸고 낳아준 어미한테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이래서 장남이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라고. 가뜩이나 없던 정이 다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결국 지금껏 평생을 참아온 울분을 터뜨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보다 한참 부족한 형만 아껴도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참고 이런 못난 나 때문에 내 아내까지 이 고생을 시켰는데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내 사람 고생을 이렇게 시켰어. 겨우 당신 때문에. 뭐야? 어머니, 고정하세요. 도련님, 어머님 깨어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모진 소리를 하세요? 그이 닥쳐요. 어머니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유산 눈독 들이던 여자가 어딜 끼어들어.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에 얌체처럼 끼어들어 밉상을 떨던 형님이 입을 닥쳤습니다. 그 꼴을 보고 시모가 또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감히 어미 앞에서? 어미 노릇도 안 한 어미가 무슨 어미야. 나 앞으로 어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어차피 자식 취급도 안 한 자식이니 평생 없는 사람으로 살자고요. 그렇게 제 모친에게 절연을 선언하고는 제 손을 꽉 붙잡고 집을 나서는 남편이었어요. 집에서 시모가 자식에게 차마 뱉을 수도 없는 막말을 내뱉었으나 뒤돌아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인간 때문에 내가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괜찮아, 여보. 잘했어. 실컷 울어. 실컷 울고 다 털어버려, 여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질긴 혈육이라는 악연을 그날로 끊어낸 저희 부부였습니다. 한동안 남편이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어도 마음 정리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도리어 표정이 개운해 보이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정말 죽은 사람 취급하고 연락도 안 했는데 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끝내 사과 한마디 전하지 않은 시모와 인연 끊기를 1000번만번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인연이 내 집안을 말아먹어? 어머, 저게 다 무슨 일이래? 한가한 주말. 모처럼 남편과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남편의 절연 선언 이후 한 달간 연락 한 번 없던 시모가 그리 좋아 죽던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꼴을 내 집 앞에서 보게 될 줄 저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볼만한 구경거리에 이웃들이 눈을 반짝이며 몰려들고 그 몰상식한 꼴을 보고 경악한 저희 부부를 보고는 반색하는 시모였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 새끼 주성아. 평생 모친에게 들어보지 못한 애칭에 남편 표정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자식 새끼로 인정도 안 하는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재산 다 형 준다고 나가랄 때는 언제고 영 끊은 자식은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얘 주성아, 그게 무슨 소리야? 천륜을 어떻게 끊어? 싸늘하기 짝이 없는 남편 태도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시모가 남편과 제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소나기에 형님 머리채를 가득 쥐고는 말이죠. 이것 좀 놓으라고! 이게 뭘 잘했다고? 아이고 주성아, 인연이 우리 집 재산을 다 들어먹었다. 그러고는 또 기막힌 꼴을 하고 세상 떠나가라 우는 시모였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어요. 우리와 그 파탄이 나고 보난듯 재산 착착 정리해 큰아들한테 넘기고 본가 집까지 아예 정리해 큰아들네 들어앉은 시모였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 돈 그냥 벌어다주는 가게 수입에 만족을 못하고 돈에 환장을 한 형님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받아놓았다며 제 어미를 구워 삶아 유산 배로 불려주겠다고 꼬드겼다는 거예요. 바로 짐작이 가시겠지만 가게 하나 건사를 못해 다른 사람 능력 빌리는 주제에 쥐뿔도 모르는 것들한테 제대로 된 투자처가 다 웬 말이겠어요? 머리에 든 건 없는데 집에 가진 돈은 있어 보이니 전문으로 공사치는 사기꾼한테 아주 제대로 된 돈 걸린 겁니다. 어제 전재산 정리에 한탕 제대로 벌게 될 줄 알고 싹 다 붙여버린 돈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그 사기꾼들이 날라버린 거예요. 이 잡것이 기어이 내 재산을 다 털어먹고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 그게 어떤 돈인데 우리 진성이. 여기까지 기어와 또 장남 타령을 하다 아차 싶었는지 바로 말을 바꾸는 시모였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어찌 믿고 살겠니? 내가 정말 멍청했다. 나 살리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진 고생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마음 약한 작은 아들네 뿐이니 큰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우리한테 의탁하려 했다. 이 말이에요? 냉정한 제 말에 순간 발끈했으나 더는 제 처지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매달리는 시모였어요. 나한테 또 누가 있니? 이제 나한테는 착한 우리 막내랑 막내 며느리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부러 사람들 다 보라고 울며 불며 싹싹 비는 시모였어요. 그 비굴한 꼴에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제 어깨를 감싸더니 그 꼴을 보지 말라고 앞에 나서는 시모였습니다. 당신, 더는 이런 더러운 걸 볼 거 없어. 당신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저 사람 그렇게 정성으로 간병해주지 않았다라면 진작 죽었을 인간. 나같이 못난 놈 만난 죄로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일을 정성으로 돌봐줘 살려줬더니 그런 귀한 며느리를 구무수만도 못하게 대우해놓고는 어딜 뻔뻔하게 기어와. 추성아. 당신이 내 이름 입에 담는 것조차 소름 끼쳐. 평생을 자식 학대하고 큰아들만 편애해놓고 재산 편애하던 큰아들 놈한테 다 털어먹히니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해?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나는 이제 부모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한테 구걸할 생각 말고 당신 그 멍청한 큰아들한테나 매달리든지. 작정을 했는지 속에 있던 원망을 다 쏟아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쩔쩔매던 시모도 듣다 보니 열이 뻗쳤는지 곧 본색이 드러났어요. 이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 때려주게도 시원찮을 놈. 감히 낳아준 어미를 버려? 내가 어미 버린 것들 매장을 시켜버릴 거야. 악기가 들린 듯 내 남편한테 저주를 퍼부는 시모였어요. 정말 징그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옆집 어르신이 보다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능한 큰아들 놈한테만 종주고 잘난 작은 아들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걸 우리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 어미라는 사람이 이리 독하오? 인생 그리 사는 거 아니오? 맞아요.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하루 다 보내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럴 때 정말 마음 주고받은 이웃들이 침몰하는 사람보다 낫더군요. 저희 평판 매장을 시키려 해봤자 저 여자 악독한 걸 다들 아는데 그게 통할 거라 생각했나요? 끝까지 독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결국 이웃들이 함께 나서 화를 내고 욕해 주신 덕에 그 진상을 떨던 여자가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와중에 끝까지 큰 며느리 머리채 놓지 않고 있는 꼴을 보니 엄마 딸 해가며 서로 꼴값 떨었던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형님네는 버린 일을 수습하지 못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살던 집 그나마 먹고 살라고 시아버지가 해주셨던 가게 다 넘어가고 부모 잘 만나 너른 집에 살던 이들이 변두리 월세 단칸방에까지 밀려나갔습니다. 애초에 돈벌이할 능력도 없는 이들이었으니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근근히 겨우 먹고 산다더라고요. 와중에 우리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어머니까지 못 모신다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큰아들놈 귀싸대기를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후려친 시모였습니다. 그리 귀한 자식이라고 평생 싸고 들더니 유산의 어미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먹고 길바닥에 나앉게 한 자식까지 사랑할 수는 없었나 봐요. 제 모친 재산 다 털어먹고도 잘못한 거 모르고 어미 원망이나 하며 개싸움하는 모자꼴을 보고 온 동네 사람 손가락질을 받았답니다. 말년에 다 쓰러져가는 쪽방 하나 겨우 얻어 홀로 지내며 자식들한테 전부 손절당하고 비참하게 산다는 게 그 여자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남 이야기면 그래도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도 모르나
그런 악한 여자 밑에서 내 남편이 평생을 상처받아가며 산 걸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몇 번 저희 부부한테 빈대 붙으려던 것들도 주위 사람들 하도 욕을 하고 또 남편이 전에 없이 단호하게 연을 끊고 들자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닌데 목숨까지 살려줘 놓고도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여자와 앞으로도 상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 곁에 없으니 비로소 편안해진 제 남편과 진짜 가족인 저희끼리 의지하며 사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남편 마음 잘 다독여가며 옆 사람 귀한 줄 알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